네, 안녕하세요. 투자 잘 하고 계신가요? 올해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죠. 한 30% 가량 수익이 났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그걸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제 다우 0.13% 하락했고요. 혼조세를 보였는데 나스닥과 S&P는 각각 0.6%, 0.4% 상승했고 러셀 지수는 0.2%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미국장이 떨어졌었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트럼프 트레이드가 본격화됐던 11월 6일부터의 흐름까지는 아직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음, 어제 애플 그리고 구글 소폭 상승했고 테슬라가 약 0.56% 오르면서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어,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호재성 뉴스가 있었고요. 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 어떤 뉴스에 어떤 블랙웰 칩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서 1.3%가량 하락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와 이제 기초 소재 쪽이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초 소재가 1.45% 상승했고, 그다음 에너지 상승한 걸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섹터, 헬스케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가 모두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예전에 한번 차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이제 글로벌 우라늄 관련 ETF입니다. 우라늄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 특이한 게 어저께 약 5% 이상 상승했고 지금 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폭을 키워서 거의 한 7%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제시카 인스킵의 이 분석 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AI의 어떤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거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초 자재라든지 수혜주가 결국에는 우라늄 관련주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이제 원자력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 로 인해서 AI 우라늄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어제 상당히 특이했던 어떤 차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S&P 500에 대해서 올해 말 타겟이 과연 어느 정도일 것인지를 놓고 지금 미국에서 다시 논쟁이 불붙었어요. 지금 일부 기관들은 속속들이 올해 말 타겟을 계속 상향시키고 있고 내년에도 타겟을 상향시키고 있는 반면에 일부 또 애널리스트나 스트레티지스트는 조정을 예견하는 스트레티지가 등장해서 지금 상당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 현지에서 지금 S&P 500은 지금 약 5,900선인가요? 6,000 한 100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한 2% 가량 하락한 수준인데 지금 저점을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뭐 차트로 봤을 때는 다시 지지하고 반등을 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고점도 올해 말에 한 6,100 정도로 제한될 걸로 차트상으로 보이는데 이게 내일부터 다시 또 반등해서 올라갈지 내년까지 쭉 올라갈지 아니면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올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탐 리가 오랜만에 어저께 뉴스에 나와서 다시 한번 자기 견해를 밝혔는데요. 여기 보시면 트럼프 트레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스틸 인텍트하다라고 펀스트레스의 탐리,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톰리,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아는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다시 한번 맞춰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올해 말에 10만 달러 갈 거다, 10만 달러 갈 거다라고 밝혔는데 결국에는 거의 왔죠. 지금 9만 한 1,000달러 정도 되죠. 사실은 한 7만, 6만, 7만 달러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할 때만 해도 10만 달러 가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잠깐 가졌는데 탐리가 10만 달러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상당히 그때가 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도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직까지 유효하다, 인텍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각 부문별로 각 세크리터리들을 다 임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재무장관의 임명을 놓고 지금 상당히 지금 오래 걸리고 있어요. 지금 후보로 내정돼 있던 사람이 다시 또 지금 취소되고 다시 다른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재무장관도 꼭 할 싸움, 원점 재검토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 재무장관은 사실 마켓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재무장관이 인선돼야 그 산하의 어떤 다른 인사들도 인선이 가능한데 재무장관을 지금 선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탑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면 시장은 다시 갈 거다. 트럼프 관련주 위주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는 스몰캡 그리고 파이낸셜 특히 리저널 뱅크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리고 테슬라 이게 다시 대표적인 트럼프 관련주겠죠. 이게 다시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무장관 인선이 뭐 미국의 언론에 의하면은 뭐 이번 주말 정도에 마무리되지 않겠냐라고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고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다만 그래서 이때까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좀 눌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수요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장후에 있잖아요. 그리고 화요일 밤에는 오늘 밤인가요? 월마트라는 거대한 어떤 소비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시장이 상승을 못하고 눌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장관의 인선이 미국 현지에선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누가 되든 어쨌든 되고 나면 불확실성이 크게 제거돼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탐리의 시각이고요. 이분은 이제 제러멀 시걸이라고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주가 전망, 경제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자기 홈페이지에 이렇게 기고를 하세요. 근데 이분도 비슷한 탐리랑 비슷한 뷰를 결국 가지고 계신 걸 제가 확인했는데 탐리랑 식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탐리랑 식사 뭐 팟캐스트에 같이 나왔대요. 식사는 아니군요. 팟캐스트에 같이 나와서 의견을 서로 나눴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나오죠. 탐리랑 자기 팟캐스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분도 스몰캡에 대해서 이런 좋은 탐리의 어떤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나누고 동의를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탐리의 어떤 전망 최근에 들어맞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분도 시장은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국 계속해서 시장은 상승할 걸로 본다. 여기 나와 있죠. optimistic하다 에쿼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결국에는 경기가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AI 관련주의 어떤 높은 성장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페드의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엔 주가의 테일윈드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S&P 전망이 지금 막 나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부 이제 약세론자조차도 마이크 윌슨 같은 JP 몰건의 마이크 윌슨 애널리스트는 어, 모건 스탠이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같은 경우는 내년 타겟을 6,500으로 상향 되게 한 10% 정도 상승한다는 그런 뷰를 발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분 말고도 사실은 BMO라든지 BMO는 이제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라고 캐나다의 은행인데 여기서도 내년 S&P 타겟을 6,700으로 10% 이상 상향하는 걸로 발표를 했고요. UBS도 내년 말 6,400으로 약 9%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어제 그 RBC 캐피탈의 그 스트래티지스트가 있는데요. 로리 칼바시나라는 스트래티지스트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제 블룸버그에 나왔어요. 블룸버그에 나와서 칼바시나가 블룸버그에 나와서 5에서 10% 정도 지금 시점으로부터 지금이 아니고 전고점으로부터 6,100으로부터 5에서 10%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자기는 점차 확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어저께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5에서 10% 하락할 거다. 5에서 10% 하락하면 결국에는 5%면은 한 5,700까지 가는 거죠. 이 정도까지. 그리고 10%면은 5,400까지 더 떨어진다는 건데 거의 8월에 있었던 충격과 비슷한 정도 충격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근거로는 사실은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쁜 소식을 시장이 소화할 여력이 없고 그리고 고객들의 반응이 뭔가 피로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기업 실적이 예전만큼 급격하게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관세의 어떤 경제에 미치는 부담 이런 것들 관세 정책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다 이런 게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는 시각은 좀 소수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도 물론 시장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죠.
뭐 올해 30% 넘게 올랐는데 S&P가 이 정도 하락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타이밍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한 거는 좀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일정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오늘 밤에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 수요일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되겠죠.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 놔두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칼바시나의 어떤 전략이 전망이 맞을 거냐도 월마트나 엔비디아 같은 거대 소비재 기업이나 이제 AI 관련 테크 주식의 실적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봤는데요. 처음에 뭐 우라늄 관련 차트 뉴스도 보고 그리고 탐리의 의견 그리고 재무장관 인선을 놓고 미국에서 아주 시끌시끌한 거 보여드렸고 그리고 제가 또 제러미 시걸 교수의 전망도 비교해서 알려드렸고 루리 칼바시나 그리고 BMO와 UBS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전망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루리 칼바시나의 전망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뉴스나 전망 있으면 가져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성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